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이 10년 이상 질질 끌어왔던 차세대 전투기 MRF 사업을 올해 안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늦어졌던 사업이 올해 안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람의 전투기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쉽게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도 2년에서 3년 전에 결정할 수 있었던 사업이 보람의 전투기 개발과 연관되어 추가로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동남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후에 다른 사업에서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필리핀이 최근 F-50 경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했듯이 MRF 사업으로 모든 소요를 충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보람의 전투기에도 차후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대를 도입하는 MRF 다목적 전투기 사업은 최근까지 그리펜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월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F-50 경 전투기보다 큰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고 서방제 전투기와 합동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혀 스웨덴이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이착륙 거리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도발할 경우 밀림 속 간이도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리펜의 장점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토 분쟁 시 공군기지를 우선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 대도시가 아닌 오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게릴라 전법에 적합한 전투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서도 이번 사업이 마지막에 보람의 전투기가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면서 차후에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10년 동안 가장 유력했던 후보였던 F-16 전투기는 12대 판매 금액이 8.2조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약점이 커지면서 추가 사업이 진행될 시 보람의 전투기에도 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람의 전투기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수출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기형 모델이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수출할 경우에도 1,300억 원 정도면 가능해 필리핀이 12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체 운영 패키지를 포함해 최대 3조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16과 그리펜 전투기와 달리 보람에는 쌍발 엔진으로 개발되어 무장 탑재량 면에서 우수하며 유럽제 첨단 미사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라매가 그리펜 다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라매 전투기보다 그리펜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예상하지 못한 것에 기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능을 요구하면서 최종 모델로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50 경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결정하지 못한 MRF 다목적 전투기 사업도 12대를 추가로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F-16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스웨덴 정부의 대규모 차관 제공과 바터 무역까지 검토할 정도로 유연한 자금 지불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F-16 전투기를 들여오는 방안도 폐기되었으며 그리펜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이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혜택으로 선정되지만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은 대한민국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에 추가로 시작될 사업은 보라매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1차 사업에서는 보라매가 아직 완성된 기종이 아니라 그리펜에 밀려서 탈락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으며 협상용으로 끼워넣어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카이가 대규모 제안을 필리핀에게 하고 있어 다음 사업은 대한민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스웨덴이 태국과 필리핀까지 전투를 판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의 사업은 희망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이 보라매를 탈락시켰지만 차후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는 이유는 카이가 원스톱으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필리핀이 12대를 추가로 주문했으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블록 20형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운영된 11대의 전투기도 블록 20형으로 개량될 것으로 보여 이미 카이가 제안하는 전력 강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이는 보람의 전투기까지 10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의 F-50 경 전투기와 패키지로 묶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50 경 전투기를 후속 사업으로 빠르게 확정지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펜을 도입하는 결정이 내려져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보람의 전투기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보람의 전투기가 아직까지 한국 공군에도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장 빠른 공급이 가능한 그리펜을 선택하며 후속 사업으로는 보라매를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차 사업에서는 보라매 전투를 위협할 모델로 그리펜이 아닌 일본이 지원할 F2 기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의 제안을 신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F-15 전투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지만 일본이 개량을 포기한 기종은 너무 낡고 신형 항공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저렴하게 도입한다고 해도 필리핀이 도태된 항공기를 새롭게 운영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F2 전투기는 수명 연한이 남아있지만 영국과 협력하고 있는 GCAP 사업이 성공해야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1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며 이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보람의 전투기는 전투 배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바로 공대지 무장 능력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발 스케줄이 빨라지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필리핀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와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을 파견해 보람에 탑승했으며 이후 폴란드도 공군 사령관을 보내 보람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에 국방부 차관까지 보람에 탑승시키는 등 2번이나 핵심 관계자들이 탑승하면서 가장 먼저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F-16 전투기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후속 물량 도입을 포기했으며 F-35 전투기 도입도 추가 주문하지 않고 있어 보라매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만으로 공군력을 구성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잘못하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F-35 전투기 도입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이며 스위스도 관세 정쟁이 본격화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 사업에 배정했던 12조 원 이상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복 수단으로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개발된 전투기들은 너무 비싸고 4세대급에 머물러 있으며 폴란드가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양산하기에도 어려워 도입이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 보라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라매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내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전투 배치가 임박하고 미티어 등 항공무장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도 이들 국가들보다 보라매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서 카이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당 1,000억원대 초반에 쌍발 전투기, 에이사 레이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서방 세계에 없으며 스텔스로 개량될 수 있는 설계까지 갖추고 있어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할 경우 초기 도입분을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할 수 있어 중국이 전방에 배치할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F-60 경 전투기를 기본형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공군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투기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해외 훈련에도 파견할 정도로 다양한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라매 도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올해 초 반군을 폭격하다 한 기의 전투기가 추락하기도 했지만 바로 비행 정지를 해제해 전투 임무를 본격화시켰으며 추가로 12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 공군뿐 아니라 호주 공군과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F-60 경 전투기 성능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필리핀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10년 만에 확정하게 되면서 보라매 전투기 도입까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군 전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한 짧은 이착륙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펜을 도입한다고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될 보라매를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기지가 없는 최일선에 그리펜을 운영할 수 있는 야전 활주로를 개발하고
주요 기지에는 보라매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이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리펜 전투기가 야전도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기습 작전에 적합하지만 보라매에 비해서 도입 가격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대량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필리핀이 MRF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펜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보라매 전투를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탈락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보라매 전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어 2차 사업에서는 보라매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0년간 끌어왔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보라매를 선택하는 것도 빠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그리펜과 보라매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공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7월 중순에 개최된 항공우주무기 세미나에서 우리 공군이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70mm 공대공 유도 로켓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공을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할 가능성이 이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무인기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보라매와 F-60 경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주요 무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전과를 반영해 수도권에 대형 자폭 무인기를 투발할 경우 공군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공대공 미사일이 전부인 상황에서 값싼 유도 로켓을 운영할 경우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공군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병대가 배치한 비공 유도 로켓이 미 해군의 무인 전력의 주요 무장으로 테스트받으면서 주목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를 공군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공 유도 로켓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해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공기부양정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유도 기능을 넣었으며 미 해군이 포기한 사업으로 최근 다시 무인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비공 유도 로켓이 주력 무기 체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공은 육군 항공에서 주로 사용하던 비유도 로켓에 유도 기능을 넣어 해상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되면서 가성비 무기 체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비공을 개발한 LIG 넥슨은 미 해군이 2년 전부터 진행한 사업에 참가해 림팩 훈련에서도 높은 성능을 입증했으며 인공위성을 통한 장거리 통신과 무인 수상정에서 이를 적용해 표적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면서 무인 전력을 거리 제한 없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운영할 수 있음을 실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군 항공대에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새로운 비공을 제안하고 있으며 무인기 요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방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육군 항공대에서는 다른 사업들에 밀려서 선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유도 방식의 70mm 로켓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을 경우 20mm 기관포를 장착한 미로온이 출격해 제거한다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굳이 70mm 유도 로켓을 비싸게 구입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고 저고도에서 운영되는 공격 헬기의 특성상 대형 무인기를 충분히 기관포로 쫓아가면서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포탄 몇 발만 발사해도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0mm 탄약보다 비싼 70mm 유도로켓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지상 공격에 필요한 70mm 유도로켓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도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공군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이 때문에 저소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기관포로 공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70mm 유도로켓이 오히려 가성비 무기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로켓 포드를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LIG 넥슨에서도 비공을 공대공 로켓으로 개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배치한 비공 유도 로켓은 공기부양정이나 함정에서 발생하는 엔진열을 추적해 타격할 수 있는 시커를 사용하지만 적외선 열 발생이 크지 않은 무인기의 경우에는 적외선 시커를 장착하기보다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새로운 시커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BACSM이 개발한 70mm 유도 로켓이 반능동 레이저를 적용했으며 미 공군이 후티 반군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실전에 사용하면서 우리 공군에서도 이러한 전과를 주목해 LIG 넥슨에게 개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PKWS-2라 불리는 BACSM사의 신형 유도 로켓은 비공의 경쟁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 육군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미 해군에서는 채택하지 않았으며 대신 공군에서 로켓 포드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량형 모델을 채택해 실전에서 무인기 요격의 성능을 검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홍해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향해 자폭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격 수단으로 70mm 유도 로켓을 새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된 APKWS-2를 개량한 모델로 공대공 미사일보다 저렴하며 드론과 조속 항공기, 헬기 순항 미사일까지 근접해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무장 시스템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홍해에서 로켓을 사용해 상당한 전가를 올렸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적기를 파괴했는지도 비밀로 묶은 것으로 알려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70mm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로켓과 타겟팅 포드에서 발사하는 타겟팅 레이저를 통합해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서 이동하는 표적까지 파괴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이전 같으면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지만 수십 분의 1로 저렴한 유도 로켓을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어 가성비뿐 아니라 여러 대를 파괴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성과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최신형은 발당 42,000달러,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약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도 로켓은 발당 15,000달러,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성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로켓 포드 안에 7발을 장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2번 파일런과 3번 파일런까지 로켓 포드로 무장할 수 있어 F-16 전투기에서 총 28발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해에 파견된 F-16 전투기는 1번 파일런의 대형 연료 탱크를, 2번 파일런에는 로켓 포드를 장착하며 3번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날개 윙팁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하면서 장거리 초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체 중앙에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내장해 공중 표적을 공격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ACSM이 미 공군에 납품한 70mm 유도 로켓은 멍텅구리 로켓을 그대로 활용했으며 전방위 시커와 유도 장치를 넣어 재사용했기 때문에 발당 획득 단가가 2천만원 정도로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이러한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순항 미사일 등 동체 강도가 단단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탄두를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개량형을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전투기용 유도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LIG 넥슨이 레이저 소총을 개발하면서 이미 반능동 레이저 유도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타겟팅 포드와 연동할 경우 전투기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존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는 미국산 타겟팅 포드에서는 미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보람의 전투기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타겟팅 포드에 이러한 기술들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A사 레이더뿐 아니라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며 한화 시스템이 국산 타겟팅 포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진 한 장으로 형상만이 공개되었지만 이미 개발에 성공해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에서 완성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처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10km 고도에서 지상 표적을 정확히 파악해 레이더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흐린 날씨 상황에서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레이저 출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지속 시간이 길어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상 표적뿐 아니라 공중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같은 표적까지 레이저로 정확히 지시할 수 있는 성능으로 개량될 경우 비공 유도 로켓까지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공 유도 로켓의 사거리는 8km 정도로 탄두의 피해 범위는 10m 정도이며
고폭탄을 사용하고 있어 가까이 접근해 발사해도 여러 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며 전투기에서 대량으로 운영될 경우 공대공 미사일보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폭 무인기의 경우에는 가볍게 제작되기 위해서 방어력이 거의 없는 복합재를 외피로 사용하기 때문에 70mm 로켓의 탄두를 줄이더라도 충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공 유도 로켓이 공기부양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두 성능을 강화했지만 무인기의 경우에는 굳이 폭발력이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가볍게 제작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로켓포드에 7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닌 19발짜리 대형 로켓포드를 장착하거나 7발짜리 로켓포드 3개를 하나의 파일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 더 많은 무인기를 공중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군에서 먼저 관심을 표명하면서 소유로까지 재개될 경우 비군 로켓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국산 항공기도 수출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무인기로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가 폴란드 영토 깊숙이까지 자폭 무인기를 날려보내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F-60 경전투기에서 유도로켓을 운영할 경우에 폴란드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샤헤드 자폭 무인기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란이 전수한 기술을 발전시켜 비행거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내륙 깊숙이까지 공격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운영되는 요격 시스템으로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가성비 또한 맞지 않아 공중에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전투기에서 로켓을 활용해 요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IG 넥스원은 미 해군이 요구하는 무인기용 로켓 사업뿐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 요구하는 공대공 로켓을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육군항공대에서도 소유가 재개될 경우 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능동 레이저 유도 시커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2-3년 내에 빠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F-60 경전투기에 필요한 가성비 무장으로 새롭게 비군 로켓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